안녕하세요. 사실대로 김익호입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요. 오늘은 경제 성장률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국내 성장률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960년대 10%에서 점점 하락해서 2000년대에는 5%대로 내려왔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3%대로 낮아졌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 잠재력이 하락해가지고 잠재 성장률이 낮아졌고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잠재 성장률이 5%였다가 올해와 내년에는 한 2.5에서 2.6%까지 내려왔고 실제 성장률은 그보다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국가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활용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입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과 비슷하면은 자본과 노동을 잘 활용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으면은 과열, 낮으면 부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잠재 성장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예산 생산성하고 그다음에 자본 투입 기여도, 노동 투입 기여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총요소 생산성이 0.9에서 1% 정도로 정체된 가운데 자본 투입과 노동 투입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최근에 와서 미중 무역 갈등하고 반도체 경기가 둔화됐고요. 국내 건설 경기도 부진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투입 기여도는 인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연구 성장률이 우리나라 1961년도에 2.97%에서 올해 0.2%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도 올해부터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구가 감소된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하면은 부동산 문제나 일자리 문제, 입시 경쟁들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령층이 늘어납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만 보면은 국내 경제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이 2.7%였고 내년은 2.3%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ECD가 9월 달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요. 선진국들 대부분 1~2%에 불과합니다. G20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는 5위고 내년은 4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는 지나친 낙관도 조심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은 오히려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경제에 독이 됩니다. 그래도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는 없고요. 경제 전반의 구조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기술 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구 감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출산과 육아와 교육, 그다음에 부동산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이 필요하고요. 부족한 청장년층에 대한 노동 생산성 확대 방안과 그다음에 늘어나는 노령층에 대한 취업 정책, 그다음에 부족한 해외 인력에 대한 해외 수입 정책 등 다각도로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문제를 빼고 엉뚱한 해결책을 찾거나 재정 적자 위험성만 강조해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인구 감소 악영향에 대비하고 확장적 재정책을 펼쳐 투자와 수요를 견인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이상 사실대로 김익호였습니다.